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퀀텀 컴퓨팅을 위한 수학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기 슈미트 디컴포지션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퀀텀 오퍼레이션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은 저번에 슈미트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슈미트 디컴포지션은 그러니까 두 개의 부분계로 이루어진 그 퓨어 스테이트인데 이거를 이제 서브 시스템별로 그 동시에 이제 orthonormal 베이시스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런 상태 지금 이런 그 퓨어 스테이트이죠. 두 개의 시스템.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어떤 예를 들어서 A 서브 시스템이라고 하면 A 서브 시스템의 이 덴시티 오퍼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그거에 이제 그 A 서브 시스템의 덴시티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와 이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이제 이, 이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루트 QA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베이시스로 나타내는 거죠. 이 A 틸다 이 B 틸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슈미트 디컴포지션인데 여기서 이 새로운 베이시스를 우리가 슈미트 베이시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지금 A 서브 시스템의 이 아이겐 밸류를 구했는데 이 아이겐 밸류들은 슈미트 코에피션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A 서브 시스템의 덴시티 오퍼레이터의 그 아이겐 베이시스고 어차피 덴시티 오퍼레이터였으니까 다 더해서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슈미트 코에피션트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슈미트 코에피션트의 개수를 우리가 랭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요 루트 이 값을 싱귤러 밸류라고 얘기하는데 이 싱귤러 밸류가 이제 이 사실은 근데 슈미트 코에피션트나 뭐 마찬가지긴 한데 하여튼 슈미트 코에피션트를 보면 이 상태가 얼마나 얽혀 있는지 인탱글먼트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미트 코에피션트의 개수가 하나면 그러니까 랭크가 1이면 그냥 프로덕트 스테이시고 왜냐면 랭크가 1이면 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 상태니까 당연히 프로덕트 스테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랭크가 클수록 많이 얽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예로서 이제 벨 상태 같은 거를 예를 들었었는데 벨 상태 같은 경우는 이 슈미트 코에피션트가 이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렇게 됐었죠. 이렇게 이제 그 뭐냐 슈미트 코에피션트 값이 여러 개가 골고루 분포해 있으면 고르게 그러면은 얽힘이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슈미트 코에피션트 값이 1이면 한마디로 QA가 그냥 1 나머지는 다 빵이면은 곱 상태란 얘기죠. 그리고 방금 벨 상태처럼 이제 슈미트 계수가 벨 상태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다 균등한 경우가 가장 최대 얽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어쨌건 결론은 그래서 슈미트 디컴포지션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개의 그 서브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퓨어 스테이트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 얼마나 얽혀 있는지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이제 슈미트 디컴포지션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퀀텀 오퍼레이션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퀀텀 오퍼레이션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음, 그 발표를 했었는데 그 뭐냐 브레스킬 렉처 노트에서도 발표했었고 그 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건 이 퀀텀 오퍼레이션은 이제 일단은 도입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양자 시스템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 지금까지 한 얘기로는 첫 번째가 이제 유니터리 타임 에볼루션이겠죠. 유니터리 타임 에볼루션.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밀토니안 이런 식의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유니터리 타임 에볼루션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메저먼트겠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이런 그 저 상태 변화를 이 우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개가 있으면 그 개를 A라고 할 때 또 다른 개 B라고 한다면 또 다른 개와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합성계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타임 에볼루션이나 또는 뭐 메저먼트나 어쨌건 간에 이 저 합성계에서 수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개는 버리는 거죠. 첫 번째 개만 남겨두고 우리가 관심 있는 개는 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또 이 책에서는 여기 보면 두 가지 그 의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엔실라 같은 경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엔실라를 얘가 이제 엔실라가 되는 거죠. 엔실라를 추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본래 시스템에 어떤 효과를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사실 얘는 굳이 저 결합하고 싶지 않지만 이 환경인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합이 되는 그래서 에러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퀀텀 오퍼레이션이 이렇게 이제 지금 상태 변화를 아주 유용하게 간단한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일단은 이제 도입부에서는 그 상태 변화의 단계 지금 말씀드렸던 이 우리가 관심 있는 게에 어떤 또 다른 게를 이제 추가를 해서 그 결합을 시킨 다음에 그 합성계를 뭐 트랜스포 타임 에볼루션을 하던 메저먼트를 하던 한 다음에 얘를 다 버리고 이제 얘만 남겨두는 그런 방식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 3, 4, 5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1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계를 준비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결합을 한 거죠, 지금. 본래 관심 있어 하는 개를 이제 이게 뭐 엔실라건 아니면 환경이건 간에 해서 이렇게 결합을 시킨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세퍼러블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에볼루션을 시킵니다. 이렇게 유니터리.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에볼루션을 시키고 나면 결과는 이제 인탱글드 스테이시 일반적으로는 되고요. 그러니까 이 합성계에 이제 인탱글드 스테이시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거기서 우리가 시스템 A가 관심 있는 거고, 시스템 B는 엔실라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환경이나 하여튼 추가된 그건데, 그 B의 프로젝터를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B, 그러니까 시스템 B의 어떤 옵저버블이 있겠죠? 그 옵저버블을 설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요 프로젝터가 그 프로젝트 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그 아이겐 밸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그 프로젝션 포스툴레이트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이제 프로젝티브 메저먼트를 하고 나면 방금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티브 메저먼트를 한 결과 상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앞에서 여기 보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에서 봤습니다. 어, 이 상태가 되고, 이게 이제 측정 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를 측정. 근데 뭐 요 다음 여기 있는 거는 그러니까 B를 측정하지 않았으면 이게 아이덴티티니까 요 밑에 있는 값이 1이 되고, 그러면은 본래 상태 그대로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냥 그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걔만 남기고, 그러니까 A만 남기고 B는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파셜 트레이스를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B를 트레이스 아웃 시켜버려 가지고 이렇게 트레이스 B. 근데 이제 여기 전체의 트레이스 B를 안 써지지? 전체 트레이스 B를 했는데 밑에 거는 이제 빠져나온 거는, 요 밑에는 트레이스가 이제 리니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온 거고요. 그냥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B는 저 버리고, B 상태는 그러니까 B 시스템 거는, 그래서 이제 A 시스템 거만 남겨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맨 처음에 그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시스템 A의 상태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태가 변한 스테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5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도입부에서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그 복잡한, 지금 아주 복잡하게 5단계로 했는데, 이런 복잡한 그 스테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 A 시스템 상에서 그 적절한 그 오퍼레이터의 항으로만 쓰여질 수 있고, 이게 이제 퀀텀 오퍼레이션 개념이고요. 그래서 퀀텀 오퍼레이션 개념을 쓰면 아주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스테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고, 그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브레이스킬 렉처 노트나 아니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책들에서는, 일반적인 그 퀀텀 컴퓨터 책들에서는 이 퀀텀 오퍼레이션이 이제 정의부터 그냥 딱 나옵니다. 이 뒤에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
한참 뒤에 나옵니다. 아주 여기 나오네요. 여기 퀀텀 오퍼레이션은 컨벡스 리니어 맵이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크라우스 오퍼레이터가 나오고 뭐 오퍼레이터 썸 레프리젠테이션이 나오고 하여튼 그런 얘기부터 이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저 이 책은 아무래도 수학 책이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저번 시간에 그 뭐냐 리듀스드 덴시티 오퍼레이터 얘기할 때도 뭐 막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밑작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파셜 트레이스도 정의하기 전에 뭐 이런저런 하여튼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정의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밑작업부터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과 같은 이런 정리부터 이제 나오면서 하여튼 아까 봤듯이 한참을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쭉쭉쭉 하다가 결국은 이제 퀀텀 오퍼레이션 그리고 이제 퀀텀 채널 같은 경우도 퀀텀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퀀텀 채널의 일반화 시킨 게 퀀텀 오퍼레이션이니까 그래서 퀀텀 오퍼레이션, 퀀텀 채널 뭐 이런 얘기들을 뒤에서 이제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보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어, 정리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를 이제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제 어, 여기 K, 요 K는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놓고 사실 이게 이제 오퍼레이터 썸 레프리젠테이션이죠. 그리고 여기서 로는 이제 덴시티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덴시티 오퍼레이터에 뭔가 적용시킨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보면은 일단은 커미션이고 어, 포지티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카파는 요건데 나중에 보면은 알겠지만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건 이렇게 될 때 그거의 트레이스가 이제 이 카파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등호는 이제 양쪽 이쪽이 등호면 이쪽도 등호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덴시티 오퍼레이터 조건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제 여기 하나가 약간 1이 아니고 이제 1보다 작은 거라서 사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1인 경우가 퀀텀 채널이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퀀텀 오퍼레이션입니다. 어쨌건 다음과 같은 정리를 이제 일단 어, 도입을 하면서 이제 밑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증명을 쭉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뒤에도 계속 이제 이런 정리들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증명 또 나오고 증명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밑작업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이 퀀텀 오퍼레이션을 이제 좀 수학적으로 이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를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증명은 뭐 그냥 쭉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